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327페이지 22번부터 계속 판매관리비 전표 입력 연습해 보도록 하죠. 자, 9월 22일 내용을 보시면 사무실 에어컨을 수리하고 대금 9만 원을 현금 지급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현금 지급이니까 출금 전표로 작성하면 되겠는데 계정 과목을 수익적 지출로 회계 처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에어컨이 비품이잖아요. 예, 비품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라 그러면 자산으로 잡아야 되니까 비품이라고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수익적 지출이라는 건 비용으로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비품을 수리했을 때 비용은 수선비가 돼요. 그래서 출금전표로 수선비 9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9월 22일로 날짜 고치시고 출금전표 수선비 800번대입니다. 820번. 네, 거래처는 그냥 지나가시고 적요에다가는 비품 수선비 지급이라고 만들어 놓은 게 있네요. 3번 9만 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의 수선비, 판매관리비, 비용 발생, 대변의 현금, 자산 감소인 거래죠. 다음은 23번 보겠습니다. 9월 23일 상품 보관용 창고에 대한 화재보험을 삼성화재에 가입하고 보험료 1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출금좌표 쓰면 되겠어요. 그런데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라 그랬어요. 보험료를 비용으로 처리하라면 그냥 보험료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하라고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자산으로 처리하라 그러면은 선급 비용이라는 것도 함께 알아두세요. 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하라 할 때는 선급 비용이라는 당좌 자산 개념 과목으로 처리하십시오. 지금은 비용으로 처리할 거 됐으니까 그냥 보험료입니다. 판매관리비니까 800번대로 출금전표 입력할까요? 9월 23일 출금 보험료 800번대 821번이죠. 거래처는 삼성화재 코드 없으니까 여기다 써주면 되겠어요. 삼성화재 적요는 화재보험인데 3번 적요 만들어 놓은 게 있네요. 화재보험료 납부 1200 플러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차변의 보험료, 비용 발생, 대변의 현금, 자산 감소죠. 다음은 24번 보겠습니다. 9월 24일 영업용 승용차에 엔진 오일을 보충하고 카센터에 현금 4만 원을 지급하였다. 네,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요. 출금전표 쓰시면 되고. 자, 그러면 계정 과목은 뭐냐? 승용차에 오일을 보충했다. 이거는 차량 유지비라는 판매관리비로 처리해 주면 됩니다. 차량 유지비 판매관리비 계정에 있어요. 자, 9월 24일로 날짜 바꿔주시고 1번 출금 계정 과목은 차량 유지비입니다. 차량 유지비 822 거래처는 거래처는 알 수가 없네요. 자, 적요는 그 타자를 해줄까요? 엔진 오일 보충 이런 식으로 금액은 4만 원. 네. 차량 유지비 어떤 성격인지 알고 계시면 되겠고 다음에 9월 25일 거래를 보겠습니다. 경기 상사에 판매용 상품 샘플을 발송하면서
퀵 서비스 비용 2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현금 지급했으니까 출금전표 쓰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 비용은 뭐냐면 경기 상사에다 상품을 발송했잖아요. 운반비가 되겠습니다. 운반비. 판매관리비에 운반비라고 하는 판매관리비가 있습니다. 자, 9월 25일로 날짜 바꾸시고 출금전표 운반비 800번대입니다. 824 운반비고요. 거래처는 경기상사 뭐 비용이니까 코드로까지는 안 넣어도 됩니다만은 경기상사라고 넣어주시고 적요에다가 상품 샘플 발송비죠. 상품 샘플 발송비 2만 원 입력하시면. 그래서 차변의 운반비 2만 원, 대변의 현금 2만 원. 그 다음에 26번 거래는 무슨 거래냐 볼까요? 9월 26일 신입사원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외부 위탁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비 30만 원, 교육훈련비라는 개념 과목이 판매관리비에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했다. 출금전표를 작성하십시오. 9월 26일로 날짜 고치시고 출금, 교육훈련비라고 하는 판매관리비 개념 과목이 있어요. 825 교육훈련비. 네, 거래처는 뭐 나오지 않았죠. 지나가시고 적요는 위탁교육 4번 위탁교육비 하시고 30만 원. 그러면 차변에 825 교육훈련비가 비용 발생 30만 원이고 대변에 현금 30만 원은 자산 감소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2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27번이군요. 27번으로 가겠습니다. 9월 27일 본사 사무실에 신문 구독료 15,000원을 한국일보에 현금으로 지급했다. 출금전표 쓰면 되죠. 네. 우리가 신문, 잡지 이런 구독료 어떤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면 되느냐 하면은요. 도서 인쇄비라고 하는 판매관리비 계정 과목을 사용합니다. 도서 인쇄비. 이 도서가 책이잖아요. 이 책 안에는 잡지나 신문도 포함을 해서 처리하고 있어요. 800번대 도서 인쇄비 판매관리비로 처리하고. 자, 그래서 9월 27일로 날짜 바꾸시고 출금 도서 인쇄비 800번대 826번이고요. 거래처는 알 수 한국일보? 네, 한국 코드는 없네요. 여기다 그냥 한국일보. 적요는 신문 구독료 지급 1번 적요 만들어 놓은 거 쓰시면 되겠습니다. 15,000원. 다음은 28번 보겠습니다. 9월 28일. 9월 28일. 사무실에서 사용할 사무용 소모품 10만 원을 현대문구에서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비용으로 회계 처리할 것 이랬습니다. 소모품을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했을 때는요. 소모품에다가 B자만 붙이면 돼요. 개념 과목이 소모품비입니다. 소모품을 비용 처리하라 그러면 소모품비예요. 그리고 판매관리비니까 800번대 소모품비를 선택하시면 돼요.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출금전표로 쓰겠습니다. 9월 28일
1번 출금 소모 검색해 보시면 소모품비 830번이 있죠. 네, 거래처는 그냥 지나가야 되겠죠. 저교에는 사무용 소모품 타자를 해줄까요? 사무용 소모품 타자 하시고 금액은 10만 원, 100 플러스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9월 29일 거 볼게요. 9월 29일. 당사의 장부 기장을 의뢰하고 있는 세무사 사무소에 장부 기장 수수료 50만 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다. 네, 개정 과목 보통예금 하나 찾았고요. 자, 우리가 이제 회사의 장부를 회사가 스스로 작성하지 않고 세무사 사무소에 위탁해서 작성할 수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기장 수수료라고 하는데 개정 과목이 뭐냐면 수수료 비용이에요. 수수료 비용. 판매관리비니까 800번대 코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차변의 수수료 비용 800번대 50만 원, 대변의 보통예금 서울은행이 50만 원. 자, 9월 29일 거 입력합니다. 차변의 수수료 비용 831번이네요. 831. 거래처는 알 수 없으니까 방향키로 지나가고. 저교에는 기장 수수료 지급이라고 여기 6번에 있네요. 6번. 그게 이제 장부 기장을 말하는 거예요. 6번. 기장 수수료 지급. 50만 원. 자, 대변이 보통예금이죠. 103번 보통예금. 이건 거래처를 코드로 넣어야 됩니다. 코드에다가 서울은행 보통. 적용은 엔터로 기장 수수료 지급을 그대로 복사하시고 지나갑니다. 5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30번 9월 30일 거 해볼까요? 신상품의 광고를 위한 현수막을 제작하고 제작비 1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현금 지급한 거래니까 출금전표로 쓰면 되겠는데 그러면 요것의 개정 과목은 뭐냐면은 신상품을 광고하기 위한 현수막이잖아요. 우리 그 판매관리비 개정 과목에 광고가 들어가는 광고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개정 과목이 하나 있어요. 광고 선점비라고 하는 개정 과목이 하나 있습니다. 광고가 들어가는 개정 과목 검색해 보면 광고 선점비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9월 30일로 날짜를 바꿔 주시고 그분에다가 1번 출금 광고로 검색해 보세요. 네, 광고 선점비 하나만 있죠? 800번대. 833 광고 선점비 쓰셔야 됩니다. 확인하시고 거래처? 예, 거래처 입력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저교에다가는 현수막이라는 저교가 아마 만들어진 건 예, 2번 저교 그냥 쓰죠. 2번 광고물 제작비 현수막도 여기서 광고물이라 그랬어. 이렇게 쓰면 되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현수막 제작 이렇게 써도 돼요. 금액은 15만 원. 예, 15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평가에서 우리가 이제 이 저교가 조금 비슷하게 쓰거나 좀 만약에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아까 요 유형별 연습 문제 시작할 때 8번 저교처럼 이 회계가 재무 상태표나 손익계산서가 달라지지 않는 저교라면은 이 저교에 약간 오류나 오타가 있어도 큰 문제는 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 회계 처리에서 정확하게 해야 하는 것은 개정 과목과 금액입니다. 개정 과목과 금액. 이것은 정확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30번까지 우리가 그 판매관리비 개정 과목을요, 801번 급여부터 시작해가지고 833번 광고 선전비까지 굉장히 많은 개정 과목들을 우리가 쭉 적용시켜 봤어요. 판매관리비 개정 과목들 여러분들 잘 정리해 두세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론 문제를 풀다 보면은 네모 박스에다 뭐 얼마 뭐 이렇게 개정 과목별로 금액을 쭉 적어 놓고 아래에서 판매 관리비는 모두 얼마이냐 이런 이론 문제도 많이 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뭐 판매 관리비만 딱 골라 가지고 합계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뭐 판매 관리비 아닌 것들을 보면은 예를 들면 집비라든가 또는 뭐 기부금이라든가 예? 또는 이자 비용이라든가 이런 건 판매 관리비가 아닙니다. 다 영업의 비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비용을 구분하는 것은 판매 관리비와 영업 외 비용을 구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유형 상사를 통해서 판매 관리비를 상당히 많이 살펴봤고요. 정리해 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정 과목, 판매 관리비 개정 과목들을 나열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네. 다음은 기타 거래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기타 거래는 앞에서 판매 관리비 연습했던 거에 비하면 좀 분계가, 즉 점표 입력이 꽤 복잡한 거래들이 많아요. 네, 기타 거래에서 이제 우리 분계 실력을 향상시켜 보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10월 1일 10월 달로 넘어갔네요. 10월 1일부터 해볼게요.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상장회사 주식회사 한국의 주식 1000주를 주당 6,000원에 구입했습니다.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주식을 사면은 개정 과목이 딱 하나예요. 단기 매매 증권.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주식을 샀다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하는 유동자산의 개정 과목을 쓰면 됩니다. 자, 근데 얼마에 샀을까요? 1000주를 샀는데 한 주당 6,000원에 샀어요. 그러면 600만 원이죠. 600만 원. 액면 금액은 우리가 발행하는 회사가 자본금으로 회계 처리할 때 액면 금액을 기록하는 것이고 이 자산으로 취득한 회사는 액면 금액을 회계 처리할 내용이 없어요. 취득한 금액이 취득 원가예요. 그래서 취득 금액만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식값은 이렇고 대금 구입하고 매입 수수료 요 8,000원이 발생했네요. 예, 8,000원. 그래서 600만 8천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시켰네요. 그러면 대변의 보통예금이 감소하겠죠? 600만 8천원이. 그러면 요 8천원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다른 자산은 말이죠. 이 취득할 때 수수료를 전부 취득 원가에 포함을 시키는 게 원칙입니다. 다른 자산은. 하지만 요 단기 매매증권은 예외예요. 단기 매매증권의 경우는 이 취득할 때 수수료를 별도의 비용 처리하는데 영업의 비용에 있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 우리 회사는 신발을 판매하는 회사예요. 신발을 판매하는 회사가 주식을 투자하는 것은 영업 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발생한 이 수수료 비용은 900번대 코드를 써줘야 돼요. 우리가 앞에서 연습했던 판매 관리비에도 수수료 비용이 있었잖아요. 그 장부 기장 수수료 같은 거. 그거는 영업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회계 장부도 기록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죠. 그건 판매 관리 활동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800번대로 수수료 비용 개정 과목을 처리했는데 지금의 요 경우는
여유 자금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 돈을 주식에다가 단기 투자를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영업 외적인 비용으로 처리해야 돼. 그래서 수수료 비용 900번대로 8,000원.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단기 매매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개정 과목에서는 수수료를 별도 비용 처리하지 않습니다. 다 원가에 포함을 해요. 근데 단기 매매증권을 나중에 주식을 매각할 때도 수수료가 나왔어요. 그때는 수수료 비용 처리하지 않아요. 네. 매각할 때는 이제 이익에서 차감시켜 줍니다. 근데 손해를 보고 팔았으면 손실에다가 더해 줍니다. 네. 그래서 처분할 때 수수료는 또 수수료 비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여러분 헷갈릴 수가 있어요. 네, 기억해 주십시오. 네, 수수료 비용 처리하는 경우는 취득할 때 수수료만 수수료 비용 처리한다. 단기 매매 증권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입력할까요? 10월 1일 거. 자, 일반 요표 날짜를 10월 1일로 고칩시다. 10월 1일. 네. 대변을 먼저 입력해 볼까요? 대변의 103번 보통 예금이네요. 서울은행 코드 걸어주시고요. 서울은행 보통. 저교에다가는 우리가 저기 그 주식을 매입했잖아요. 여기다가 주식 매입이라고 해주시고 금액에 6008 플러스 600만 8천원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차변 단기 매매증권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거래처는 그냥 지나가시는데 저교에단 이렇게 써주는 게 좋아요. 가로 열고 주식회사 한국 이렇게 종목을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천주 곱하기 6,000원 이렇게 써주면 아 천주를 한 주당 6,000원씩 샀구나 이렇게 적요 내용을 보고 알 수가 있게 되죠. 자, 금액은 600만 원입니다. 6 플러스 600만 원. 네, 또 차변에 비용 발생시켜야죠. 수수료 비용. 근데 이 수수료 비용이 800건대가 아니니까 더 내려가 봐야 돼요. 코드를. 네, 더 내려가 보면 맨 끝에 945 수수료 비용이 있잖아요. 그걸로 해야 돼요. 945 수수료 비용. 자, 거래처는 지나가시고 저교에다가는 주식 취득이라고 써주면 아 주식 취득하면서 수수료가 나간 거구나 알 수 있겠죠? 8천만. 네, 단기 매매 조건 취득할 때 회계 처리 이런 요령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음 그 밑에 2번을 보겠습니다. 10월 2일 날입니다. 단기간의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총액 200만 원에 구입한 주식을 180만 원에 처분하고 매매 수수료 3만 원을 차감한 잔액은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이 되었다. 자, 200만 원에 구입한 주식이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 200만 원으로 장부에 금액으로 표시되어 있겠죠. 자, 이것을 매각했으니까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200만 원으로 기록해야 됩니다. 자, 이익을 보고 판 게 아니라 손실을 보고 팔았군요. 180만 원에 처분했습니다. 그래서 손실을 봤는데 20만 원 손실을 봤는데 수수료가 또 3만 원이 나갔으니까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까 10월 1일 거 입력하면서 매각할 때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익이 났으면 이익에서 차감시키고 손실이 났으면 손실에다가 더해줍니다. 가산시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손실이 뭐냐면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이에요. 이름이 되게 기네요.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을 인식해야 되는데 비용이니까 차변에 인식하겠죠? 얼마를 인식해야 돼요? 23만 원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200만 원짜리를 180에 처분했으니까 이제 수수료 감안을 안 하면 20만 원 손해를 본 건데 손실을 본 건데 수수료까지 나갔으니까 23만 원 손실로 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분개를 해보면 차변에 돈이 들어오는 게 보통예금이죠. 보통예금 계좌로 돈이 들어오죠. 예. 3만 원 뺀 돈이 들어와요. 그러면 차변의 보통예금은 180에서 3만 원 빼니까 177만 원이 증가하죠. 그래서 차변의 보통예금 177만 원. 그리고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 23만 원. 그리고 대변은 뭐예요? 대변은 단기 매매증권이 잔고 금액 있는 대로 200만 원. 이게 대변이에요. 예, 단기 매매증권 처분 시 회계 처리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대변부터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자, 10월 2일로 날짜 입력하시고 대변이 단기 매매증권 107번. 네, 거래처는 그냥 지나가시고요. 적요에다가는 유가증권을 매각했으니까 6번 적요 써두겠습니다. 금액은 200만 원짜리를 매각한 거예요. 그래서 200만 원이라고 입력해야 돼요. 그 다음에 차변에 103번 보통예금으로 돈이 들어오죠. 거래처는 서울은행으로 넣어야 돼요. 서울은행 보통. 적요는 엔터로 위에 거 복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유가증권 매각 금액이 얼마 들어오냐면은 180에서 3만 원 차감하고 들어오잖아요. 177만 원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3만 원 차이가 발생했죠. 그만큼이 손실을 본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이 됩니다.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 뒤에 실자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938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입니다. 거래처 생략해도 되죠. 적용 예, 주식 처분 시 손실 발생 1번 적용 만들어 놨네요. 예, 그게 2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처분 시 회계 처리. 자, 단기 매매증권에서 취득 시 또 처분 시 회계 처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3번 10월 3일 거. 단기 매매증권 얘기인데요. 이것도 단기간의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총액 100만 원에 구입한 주식을 130만 원에 처분하고 이번에는 좀 이익을 받네요. 30만 원. 그죠? 그런데 수수료가 2만 원을 발생을 했군요. 2만 원 차감한 잔액은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이 되었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게 30만 원 이익이지만은 수수료 2만 원을 차감했기 때문에 이 2만 원을 이익에서 차감시켜야 돼요. 아까는 손실에다가 가산했잖아요. 그래야 맞았는데 이번에는 이익이니까 이익에서 빼야 맞아요. 그러면 30만 원 이익이 아니라 단기 매매주권 처분 이익을 28만 원으로 인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10월 3일 거 한번 입력해 볼까요? 자, 날짜를 10월 3일로 고치시고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을 먼저 한번 입력을 해보죠.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 거래처 지나가시고 적요는 아까 유가증권 매각, 주식 매각
또는 유가증권 매각 이런 거 만들어 놓은 거 있었죠? 6번. 금액은 100만 원짜리를 매각한 거예요. 100만 원. 자, 이제 차변. 차변의 103번 보통예금 거래처가 서울은행 보통이죠. 서울은행 보통. 자, 적용은 유가증권 매각 그대로 복사하시고요. 얼마가 들어왔냐면요. 128만 원이 들어옵니다. 128만 원. 2만 원 차감하고. 자, 이제 차액이 28만 원 발생해 있죠? 그건 이익이에요. 수익 발생은 대변에 기입해야죠. 그래서 대변에 개정 과목은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인데 개정 과목 이름이 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 이렇게 표시했네요. 처분 이익은 처분 이익을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906번 처리하시고 거래처 그냥 지나가시고 적요는 엔터로 유가증권 매각이라고 하는 적요를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대변에다가 28만 원 입력하시면 차변 대변이 일치하죠. 차변의 보통이익은 128만 원,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 100만 원,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 28만 원. 이런 문제가 됩니다. 자, 지금 세 개를 나란히 해본 게 단기 매매증권 취득과 또 단기 매매증권 처분에 대한 회계 처리였어요. 단기 매매증권에 대해서 실무수행 문제가 나온다면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나올 거예요. 다음은 4번을 해보겠습니다. 10월 4일이고요. 주식회사 맘모스에서 상품 200만 원을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10%는 현금으로 지급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래는 계약금 10% 현금 지급한 것을 회계 처리하면 돼요. 앞에서 구입하기로 하고 이거는 뭐 구입하기로 한 거니까 회계 처리할 사항은 아니고 계약금 10%를 현금으로 지급한 것만 우리가 자산부채 자본의 변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회계 처리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현금이니까 지급했으니까 출금여표 쓰면 되는데 자, 계약금이라는 개정 과목이 선자 돌림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지급한 계약금인 선자 다음에 급자를 넣으면 돼요. 선급금 자산입니다. 또 받는 계약금이 있을 수 있어요. 받는 계약금은 자, 계약금은 무조건 선자 돌림의 개정 과목이 시작이 되는데 받았다는 게 받을 수 우리 한자식으로 그래서 받은 계약금은 부채예요. 선수금. 그래서 계약금 관련 개정 과목 여러분 그 헷갈린다라고 보면은 지금 제가 설명한 것을 기억하시면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지급한 계약금은 자산이다 하면서 지급했으니까 두 번째가 급이 들어가야 돼요. 선급금. 또 받는 계약금은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계약금을. 그건 부채예요. 우리가 이행해야 될 의무가 발생했으므로 자, 선자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받았으니까 수 해서 선수금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현금으로 지급한 거 출금전표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4일이고요. 출금 코드는 선급금. 이건 채권이므로 거래처를 코드로 넣어줘야 돼요. 맘모스에게 상품을 받아야죠. 맘모스 01121 적요에다가는 밑에 만들어 놓은 것 중에 1번 적요 쓰면 되겠네요. 우리가 계약금이라는 것은 상품 대금을 미리 일부 좀 지급한 거잖아요. 상품 대금 선지급. 자, 200만 원이 10%니까 20만 원이라고 입력을 하면 되죠. 20만.
그래서 차변에 선급금 20만 원, 대변에 현금이 20만 원. 선급금도 자산이에요. 그래서 자산 증가, 자산 감소인 거래입니다. 다음은 5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월 5일 경기상사에서 상품 500만 원을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10%는 현금으로 받았다. 자, 현금으로 받은 거래이니까 입금전표 이용하면 되겠대요. 네. 자, 아까 말씀드린 계약금 얘기 나왔는데요. 계약금은 선자로 시작하죠? 받은 계약금에 선수금 부채가 되겠습니다. 50만 원에, 500만 원에 10%니까 금액은 50만 원이 되죠. 자, 입력할까요? 10월 5일. 10월 5일. 입금전표니까 2번. 개정 과목은 선수금 259. 거래처를 코드로 넣어야 돼요. 부채니까. 경기상사에서 받은 거죠. 거래처가 경기상사가 되겠습니다. 00131. 적요에 맞는 거. 네, 4번 적요가 되겠네요. 왜냐면 판매하기로 한 거니까 매출에 대한 선수금이죠. 매출 선수금 현금 수령 이용하시면 되겠고 금액은 50만 원입니다. 5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차변의 현금, 대변의 선수금. 자, 다음 6번 문제 보겠습니다. 10월 6일. 10월 6일. 거래처 금나라에 10개월 후에 회수하기로 약정한 차입금 증서를 받고 현금 200만 원을 대여했다. 빌려주었다는 얘기예요. 대여했다는 건 빌려준 거예요. 현금 빌려주면 출금전표 쓰면 되겠죠? 그러면 대여라는 건 우리 대여가 들어가는 개념 과목이 있거든요. 자산 개념 과목 중에 대여가 들어가는 게 대여금이 있는데 대여금 개념 과목은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단기와 장기. 단기 대여금, 장기 대여금. 자산 개념 과목인데요. 그 단기와 장기의 구분은 대여한 돈을 언제 회수하느냐에 따라서 1년 이내에 회수한다. 그러면 단기 대여금으로 자산 잡고요. 1년을 넘어서 2년, 3년 후에 회수하기로 했다. 그러면 장기 대여금이에요. 자, 10개월 후에 회수하는 거니까 앞에 단기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대여를 검색해 보면 대여에는 단기 대여금, 장기 대여금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출금전표로 입력하시는데 개정 과목은 대여금에서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자, 10월 6일입니다. 10월 6일 출금 코드에다가 대여 해보세요. 네. 114는 단기 대여금, 179는 장기 대여금입니다. 이건 단기 대여금이고요. 이건 채권이기 때문에 거래처를 코드로 꼭 넣어줘야 돼요. 금나라, 거래처의 코드에 금나라 00167, 적요는
1번 조교 만들어 놨네요. 현금 단기대여. 금액은 200만 원이죠. 2 플러스 플러스 N. 이렇게 하시면 돼요. 차변의 단기대여금, 자산 증가. 대변의 현금, 자산 감소인 거래입니다. 자, 7번으로 가겠습니다. 10월 7일이에요. 10월 7일. 사업 확장을 위하여 농협에서 2천만 원을 차입하여 즉시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을 했다. 6개월 후에 상환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자 지급일은 뭐 참고사항일 거고요. 자, 보통예금에 바로 입금했어요. 그러면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은 증가시켜야죠. 보통예금 자산 증가 차변이 되고요. 무슨 돈이 들어온 거냐면은 농협에서 차입한 거예요. 부채입니다. 차입을 하면 차입금인데 차입이 들어가는 개념 과목도 두 가지가 있어요. 차입을 검색하면은 단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 이렇게 검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대여금을 판단하는 기준과 똑같습니다. 1년 내에 상환하는 차입금은 단기 차입금이고 1년 초과해서 상환하는 것은 장기 차입금이라는 비유동 부채가 돼요. 단기 차입금은 유동 부채죠. 자, 그러면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날짜를 7일로 바꾸시고 차변에 돈이 들어오죠. 보통예금 서울은행 보통 코드가 서울은행 보통이고요. 적요는 차입금이니까 만들어 놓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예, 차입금 입금이라고 넣어주면 될 거고요. 금액은 2천만 원이네요. 20 플러스 플러스. 자, 대변의 부채죠. 대변의 차입으로 한번 검색해 보세요. 단기 차입, 장기 차입, 주임종, 장기 차입, 관계회사, 장기 차입, 외화, 장기 차입. 예, 차입 들어가는 게 꽤 여러 개 있군요. 자, 주주나 임원들에게서 돈을 빌리는 건 주임종, 관계회사에서 돈을 빌리는 건 관계회사 차입금이고, 외국에서 차입하는 것은 외화 장기 뭐 차입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 단기 차입금 맨 위에 260번 쓰면 돼요. 단기 차입금이고 거래처를 꼭 코드로 넣어야 돼요. 농협에서 차입한 거죠. 그래서 코드에다 농협 넣어줘야 됩니다. 98010. 네, 적용은 그냥 차입금이라고 하는 거 복사 그냥 하시고 지나가면 되겠고 2천만 원 부채 증가입니다. 이 거래의 결합은 차변의 보통예금 자산 증가, 대변의 단기 차입금 부채 증가인 거래고요. 차변의 보통예금도 거래처 코드를 은행으로 98001 코드로 넣었어야 되고 대변의 단기 차입금도 거래처 코드에 농협 차입금 98010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네, 거래자료 입력에 있는 지금 이제 우리가 판매관리비의 기타 거래죠. 기타 거래라고 해서 지금 입력하고 있는 것이 점점 더 다양하고 조금 더 복잡해지는 그런 연습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7일 날 것까지 하고 내일 요 8일 날 것부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